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단두대는 비듬약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길 비행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은 꽤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별 논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치솟아서 그런 것일까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릴 수 없는 문제 발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긴장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할 때 그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도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 오류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은 통일이 원인이고 북핵 문제 해결, 즉 비핵화가 결과라고 설명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핵화라는 원인이 있어야 통일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 이건 바늘로 찌르는 원인 행위가 있어야 아프다는 통증이 나타나는 인과론적 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늘로 찔러서 아픈 게 아니라 먼저 아프고 그 다음 바늘을 찌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이 비핵화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핵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핵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 딱 하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북핵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북한을 접수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거 매우 창의적인 해법이죠. 자, 이 해법을 확대 적용해 봅시다. 이렇습니다. 남북 대화, 남북 교류협력 문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남북 간의 현안들이 많겠죠. 납북자 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모두 다 통일되면 저절로 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상대로 대화하고 관계 개선하고 비핵화 협상하는 불편하고 까다롭고 힘들고 성가신 일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통일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박 대통령이 핵 문제 해법으로 통일을 선택했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통일이 올 때까지는 핵 문제를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 전까지 마음대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핵 개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늘리면 외부에서 단단히 핵무장을 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 아주 위험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북한 내부 요인으로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가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핵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의 난점의 다른 하나는 북한이 붕괴할 때 아무도 핵무기를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남쪽에 넘겨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한반도 운명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행운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평화적이라기보다는 폭력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통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 대통령이 발언에서 드러나는 박 대통령의 속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이 사실은 북핵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북핵 문제를 두고 북한을 설득하거나 유인할 방법도 모르고 북한을 상대로 주고받는 협상을 하고 싶지도 않다는 박 대통령의 속마음이 이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박 대통령은 사실 지금까지 북한에게 핵 포기하라고 주문만 반복해서 외웠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최대 당사자로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까 하는 이런 발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육자회담 재개라는 원론만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을 상대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도록 태도를 바꾸도록 이렇게 압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설득하고 유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통일이 곧 북핵 문제 해법이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숨겨져 있는 다른 한 가지는 북한 붕괴론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는 평화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북한 흡수 통일에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그 북한을 접수하면 되는데 이런 쉬운 길이 있는데 무슨 다른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발언을 하든 그 발언에는 붕괴론이 어두운 그림자가 배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하고 다양한 통일 방안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과 통일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북한하고 논의할 수 없는 특별한 통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북한 붕괴론에 의한 흡수 통일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중국과 북한도 관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과 흡수 통일 논의를 한다면 북한이 중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북중 관계를 박 대통령이 이간질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박 대통령이 단순 실언일까요? 아니면 박 대통령이 방중 성과를 자랑하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발언일까요? 중국과 통일 논의를 한다는 위험성의 두 번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통일이 빨리 올지 느리게 올지는 통일의 상대이자 주체이기도 한 북한의 의지와 북한의 사정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 달성하는 문제를 한국이 한중 간에 논의한다면 이건 북한 조기 붕괴 유도를 위해서 한중 간 합작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를 암시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의라면
북한 급변사 때 북한 붕괴 등 이런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국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이 대북 접근을 못하게 막을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화 상대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8.25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했으면 합의 정신에 따라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정부의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침묵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과 합의한 이후에 지뢰 도발 문제로 북한을 비판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일 전승 70주년 열병식 때 북한의 최룡해 비서는 시진핑 주석과 별도의 면담도 못하고 악수만 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두고 박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양국이 대북 압박 공조했다는 것을 스스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 협력 필요합니다.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북한에 은근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는 북중 간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북중 간 현재와 같이 냉랭한 관계, 북중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한중 협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은 좋은데 그게 북중 관계를 단절시켜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 데 반해서 그 위험을 관리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북한 고립이 아니라 북중 관계를 개선하도록 시진핑 주석에게 주문했어야 합니다. 농담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8세기에 발명된 비듬약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단두대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빠른 방법은 통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북핵이라는 비듬을 제거하겠다고 북한이 목을 베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접근 태도는 누구보다 그 상대인 북한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낄 겁니다. 이런 태도로 갔을 때 북한이 성실하게 남북 대화에 임하고 남북 합의를 준수할까요? 8.25 합의로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직접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 대통령도 이 합의 때문에 지지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남북관계의 미래가 여전히 불안해 보이고 불투명합니다. 그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북한더러 변화라고 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